여러분, 요즘 머리를 감으시다가 배수구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손으로 살짝 머리를 쓸어내리기만 해도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져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머리숱에 한숨부터 나오시죠? 그렇다고 비싼 탈모 샴푸를 사용해도 별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 없이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말이죠. 제 이름은 정도영입니다. 30년 넘게 노인 두피 클리닉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소중한 비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신 검증된 것들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두피 건강이 달라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머리카락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쓰이는 두피 건강,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30년 넘게 노인 두피 클리닉을 운영해온 정도영 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클리닉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70 내지신 김정숙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셨네요. 원장님,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싼 샴푸도 써보고 시중에 좋다는 건 다 써봤는데 머리카락이 자꾸만 빠져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니까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할머니의 두피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건조하고 붉은 염증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두피가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죠. 할머니, 평소에 머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감아요. 요즘엔 15만 원짜리 탈모 전문 샴푸를 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비싼 두피 관리실도 다니고 있는데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릴 때는 드라이기를 최대 온도로 틀어서 바짝 말리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모발에 영양을 주겠다고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두피까지 듬뿍 바르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사실 비싼 샴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 감는 방법과 관리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노인분들의 두피를 치료해 왔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두피도 노화가 진행되어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관리법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하시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료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 할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이걸로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서 두피를 한번 살펴보세요. 두피가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에 기본적인 두피 관리법을 적어 드렸습니다. 첫째, 머리는 가능하면 저녁에 감으세요. 아침에 감으면 출근 준비나 외출 때문에 급하게 말리게 되어 두피에 자극이 됩니다. 둘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천연 오일을 빼앗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셋째, 샴푸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세요. 넷째, 드라이기는 중간 온도로 사용하고 완전히 말리지 말고 반쯤 건조한 상태로 두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두피와 모발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저는 노인 두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건강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죠. 샴푸 전에 이것만 발라도 탈모가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로즈마리 오일, 커피 스프레이,
미강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의학 저널에서 관련 연구를 찾아보니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군요. 할머니,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3가지 천연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찾아본 자료들을 정리해 할머니께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로즈마리 오일을 활용한 두피 관리법입니다. 제가 의학 저널에서 찾아본 바로는 로즈마리 오일에 함유된 성분이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모근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요. 저는 서랍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로즈마리 오일을 구입하시고 중요한 건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너무 진한 에센셜 오일이라 직접 바르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호호바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베이스 오일과 섞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율은 로즈마리 오일 한 부분에 베이스 오일 3부분 정도로 섞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메모장에 꼼꼼히 적으셨습니다. 샴푸하기 20에서 30분 전에 이 혼합 오일을 두피에 살살 발라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30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원장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적당량을 바르고 제대로 헹구시면 오히려 두피가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름기가 많아 보이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후에는 오히려 두피의 과도한 유분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저는 계속해서 2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2번째 방법은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커피를 활용한 두피 관리법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맞아요, 의외죠?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이 모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탕이나 프림 없이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식힌 다음 스프레이 병에 담아서 샴푸 전에 두피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15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메모는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미강유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쌀개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사용법은 샴푸 전에 미강유를 모발과 두피에 골고루 바르고 10분 정도 방치한 후에 샴푸로 헹구시면 됩니다. 미강유가 없으시면 코코넛 오일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번갈아가며 사용해 보세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관리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메모장을 접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 나이에도 머리카락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실제로 이 방법들을 여러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 가려움증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두피 관리는 더 중요해지니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좋은 점은 약물 치료와 달리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천연 성분들이니까요. 다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 같은 곳에 소량 발라보고 반응을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할머니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더 빨리,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희망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께 작은 샘플 병에 로즈마리 오일을 담아드렸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난 후 할머니는 약속대로 클리닉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왠지 전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카락이 확실히 덜 빠져요. 예전에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두피 가려움증도 훨씬 나아졌어요. 저는 할머니의 두피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건조함과 염증이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로즈마리 오일과 커피 스프레이를 일주일에 2번씩 번갈아 했어요. 미강유는 구하기 어려워서 대신 코코넛 오일을 사용했고요. 처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게 이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커피 스프레이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으며 저는 다른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제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노년층 환자분들에게 같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박 할아버지는 로즈마리 오일 마사지를 2달간 꾸준히 하신 후 모발이 더 굵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60대 후반의 이 할머니는 커피 스프레이 덕분에 두피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커피 스프레이를 쓰시는 분들 중 일부는 가족들이 할머니 머리에서 커피 향이 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클리닉은 입소문을 타고 더욱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80대 초반의 최 할머니가 머리를 곱게 빗으시고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요즘엔 손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머리를 내보일 수 있어요. 전에는 머리숱이 적어 보이는 게 창피했는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두피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노년층 분들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클리닉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년층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마침 제 조카가 제안해 준 것이 있었죠. 요즘 노년층도 많이 보신다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두피 관리법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장비를 구입하고 진료실 한쪽에 작은 촬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두피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첫 영상을 촬영했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평소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로즈마리 오일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커피 스프레이, 미강유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린 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자신들의 두피 고민을 댓글로 공유하시고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구독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제 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다는 메시지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정 원장님, 저는 10년 넘게 탈모로 고민했습니다. 병원도 많이 다녀봤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원장님 영상을 보고
로즈마리 오일과 커피 스프레이를 시도해 봤더니 3달 만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덜 빠지더군요. 덕분에 아내와 가족 모임에 가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나누는 정보가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두피 건강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강의는 다를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의 당일 50명이 넘는 노년층 분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로즈마리 오일, 커피 원액, 코코넛 오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직접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장비나 제품 없이도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 건강한 두피를 만들 수 있어요.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머리를 감고 난 후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실 때 두피에 직접 닿지 않게 모발 끝 부분에만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는 드라이기 온도를 중간 정도로 설정하시고 두피에서 1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샴푸 후에 두피 마사지를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는데 이런 오일이나 커피 스프레이를 써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외용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두피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질문을 하고 싶다며 줄을 서셨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던 정숙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때 그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찾아갔던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머리를 보니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숱이 더 풍성해 보였고 두피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 덕분에 이제는 머리카락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어요. 저희 경로당 회원들에게도 이런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를 다니며 두피 건강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영상 채널도 계속 운영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었죠. 어느덧 1년이 지난 지금 제 채널은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많은 노년층 분들의 두피 건강 멘토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숙 할머니가 그날 클리닉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인연이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노년층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덕분에 큰 힘을 얻습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